운이 좋아지는 방법 5가지. 행복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의 행동, 말,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찾으라.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같다. 선한 행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한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면의 평화가 바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돕는 데에서 온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서 온다.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예전에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무역을 하는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교회에 전 재산을 기부하면 운이 좋아지는 시스템이었는데 서점을 노려서 돈은 예금해 놓고 전 재산 10원을 만들고 계속 기부해서 운이 최고로 좋아져서 폭풍우도 안 만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계속해서 선행을 쌓으면 나에게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베풀게 되면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베푸는 과정에서 좋은 일이 생길 확률도 있습니다. 은혜 갚은 새의 이야기처럼요. 세상은 주게 되면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로 복을 불러드립니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힘들게 자라서 성공하고 싶어서 온갖 성공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중 시크릿이라는 책이 제일 인상 깊었고 그 책들에서 말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이루어진다입니다. 말과 생각의 힘은 무섭습니다. 따라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만 생기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하세요. 한 마을에 말의 힘을 시험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로 복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독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의 중앙 광장에 큰 화분 2개를 놓았습니다. 각 화분에는 똑같은 종류의 꽃씨앗을 심었지만 그는 한 화분에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하나에는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긍정적인 말을 듣는 화분에 너는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된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반면 다른 화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나 가끔 넌 잘 자라지 못할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화분의 꽃은 눈에 띄게 잘 자라고 풍성한 꽃을 피웠습니다. 반면 무시받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은 화분의 꽃은 시들고 성장이 더디었습니다. 이 실험은 마을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말의 힘과 긍정적인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가혹한 말은 여름의 열기를 더한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봄날의 꽃처럼 마음을 화사하게 만든다.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날아가지만 그 울림은 계곡을 메우는 메아리처럼 깊게 남는다. 두 번째로 표정으로 복을 끌어당깁니다입니다. 항상 밝고 좋은 표정을 하세요. 찡그리고 어두운 표정을 하면 오던 복도 달아납니다. 요새 집안 정리한다고 당근 마켓을 하는데요. 판매글을 올렸는데 분명히 상태와 거래 장소를 적어 놓았는데 다른 곳으로 와줄 수 없냐? 해서 그 부탁도 들어줬고 하는데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진상이구나 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쿨거래를 해주면 속으로 물품 하나를 더 끼워주려고 했는데 남을 찡그리게 하니 오던 복도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표정의 힘을 믿는 현명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미소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독특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중앙에 큰 거울을 세우고 하루 종일 거기 서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사람들은 노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저절로 마음이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실험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소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미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소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 친절해졌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이웃 마을 사람들도 이 변화를 느끼고 마을을 방문해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노인의 실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미소 하나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을 몰아내듯 미소는 마음의 어둠을 밝혀준다. 봄바람이 꽃을 피우듯 따뜻한 미소는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물에 비친 달처럼 진실된 미소는 내면의 평화를 반영한다. 세 번째로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진다입니다. 은혜 갚은 새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좋은 마음으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 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만두게 된 계기는 그 나라 사람이 해적이 되는 것을 보고 약간 해적을 육성한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만두긴 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해적이 안 되겠지만 남의 나라 사람까지 돕기보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잘하자는 생각이 그때는 더 컸습니다. 젊었을 적 아무튼 소개팅을 나갔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월드비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편도 나를 우러러 보는 뭐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호프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민증을 위조하고 속여서 자기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가게가 영업정지 위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 단체에 닭을 한 달에 10마리 정도씩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경찰에 하니 원래는 100% 영업정지인데 벌금으로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의도하고 한 행동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전설에 따르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사 온 한 젊은이가 이 전설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샘물을 마시고 자신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복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작은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낡은 담장을 고치며 마을의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젊은이는 다시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샘물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행한 작은 선행들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선행들이 어떻게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선행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도 작은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선행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선함이라는 것을 그는 샘물로부터 얻은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소한 선행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바다로 흘러가듯 작은 선행도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 봄비가 조용히 대지를 적시듯 우리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씨앗 하나가 숲을 이루듯 사소한 선함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네 번째로 감사함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밖에 안 생깁니다. 불평하면 불행한 일만 생깁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항상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감사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한 지혜로운 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함이 어떻게 복을 불러들이는지 보여주기 위한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학자는 마을 광장에 큰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에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각 종이 조각에는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 감사의 표시로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찰하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주저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사하는 것들을 종이 조각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풍성한 수확, 마을의 평화 등 다양한 감사의 메시지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각 메시지를 매달 때마다 그 사람은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무는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했고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실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메시지가 증가함에 따라 나무는 점점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 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모여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감사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그 넓음을 알듯 감사함을 알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듯 감사의 마음은 삶에서 희망을 키운다. 다섯 번째로 사고방식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 법류 스님의 말씀에서 버스에서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는데 이는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 자기 외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감사한 일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이 사고 방식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긍정의 정원사라 불리는 나이 든 지혜로운 여성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정원에는 두 개의 화분이 있었는데 둘 다 같은 종류의 식물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두 화분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첫 번째 화분에는 매일 긍정적인 말을 하며 물을 주었습니다. 너는 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 너의 성장이 기대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화분에는 물만 주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첫 번째 화분의 식물은 눈에 띄게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반면 아무런 격려의 말도 듣지 못한 두 번째 화분의 식물은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 사람들은 긍정의 정원사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설명하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실험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도를 일으켰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의 정원사의 지혜와 그녀의 두 화분은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과 그것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잊지 못할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와 땅을 비추듯 긍정적인 생각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비춘다. 바람에 흔들리며 더 강해지는 나무처럼 도전 앞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물이 꾸준히 바위를 닳게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장애를 극복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운의 마법사라 불리는 현명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 앞에서 특별한 실험을 하나하나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말로 복을 불러드립니다를 주제로 한 화분에 좋은 말을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표정으로 복을 끌어당깁니다를 보여주기 위해 거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기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진다를 설명하기 위해 작은 친절한 행동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실험에서는 감사함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를 실천하기 위해 감사 일기를 쓰고 그것이 마음가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방식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를 주제로 한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명상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마지막 날, 운의 마법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마지막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앙 광장에 5개의 커다란 돌을 놓고 각 돌에는 앞서 진행한 실험들의 주제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각자의 돌을 하나씩 선택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돌을 선택한 후 운의 마법사는 매직 더스트를 돌들 위에 뿌리며 각자가 선택한 돌이 자신의 삶에서 운을 좋게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상상하게 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 말, 표정, 행동, 감사, 사고방식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운의 마법사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운을 스스로 좋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마법 같은 변화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고 강화함으로써 가능했으며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운을 좋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삶에 더 많은 기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돌아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운이 좋아지는 방법 5가지. 행복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의 행동, 말,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찾으라.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같다. 선한 행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한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면의 평화가 바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돕는 데에서 온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서 온다.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예전에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무역을 하는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교회에 전 재산을 기부하면 운이 좋아지는 시스템이었는데 서점을 노려서 돈은 예금해 놓고 전 재산 10원을 만들고 계속 기부해서 운이 최고로 좋아져서 폭풍우도 안 만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계속해서 선행을 쌓으면 나에게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베풀게 되면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베푸는 과정에서 좋은 일이 생길 확률도 있습니다. 은혜 갚은 새의 이야기처럼요.
세상은 주게 되면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로 복을 불러드립니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힘들게 자라서 성공하고 싶어서 온갖 성공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중 시크릿이라는 책이 제일 인상 깊었고 그 책들에서 말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이루어진다입니다. 말과 생각의 힘은 무섭습니다. 따라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만 생기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하세요. 한 마을에 말의 힘을 시험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로 복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독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의 중앙 광장에 큰 화분 2개를 놓았습니다. 각 화분에는 똑같은 종류의 꽃씨앗을 심었지만 그는 한 화분에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하나에는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긍정적인 말을 듣는 화분에 너는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된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반면 다른 화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나 가끔 넌 잘 자라지 못할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화분의 꽃은 눈에 띄게 잘 자라고 풍성한 꽃을 피웠습니다. 반면 무시받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은 화분의 꽃은 시들고 성장이 더디었습니다. 이 실험은 마을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말의 힘과 긍정적인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가혹한 말은 여름의 열기를 더한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봄날의 꽃처럼 마음을 화사하게 만든다.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날아가지만 그 울림은 계곡을 메우는 메아리처럼 깊게 남는다. 두 번째로 표정으로 복을 끌어당깁니다입니다. 항상 밝고 좋은 표정을 하세요. 찡그리고 어두운 표정을 하면 오던 복도 달아납니다. 요새 집안 정리한다고 당근 마켓을 하는데요. 판매글을 올렸는데 분명히 상태와 거래 장소를 적어 놓았는데 다른 곳으로 와줄 수 없냐? 해서 그 부탁도 들어줬고 하는데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진상이구나 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쿨거래를 해주면 속으로 물품 하나를 더 끼워주려고 했는데 남을 찡그리게 하니 오던 복도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표정의 힘을 믿는 현명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미소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독특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중앙에 큰 거울을 세우고 하루 종일 거기 서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사람들은 노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저절로 마음이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실험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소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미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소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 친절해졌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이웃 마을 사람들도 이 변화를 느끼고 마을을 방문해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노인의 실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미소 하나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을 몰아내듯 미소는 마음의 어둠을 밝혀준다. 봄바람이 꽃을 피우듯 따뜻한 미소는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물에 비친 달처럼 진실된 미소는 내면의 평화를 반영한다. 세 번째로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진다입니다. 은혜 갚은 새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좋은 마음으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 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만두게 된 계기는 그 나라 사람이 해적이 되는 것을 보고 약간 해적을 육성한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만두긴 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해적이 안 되겠지만 남의 나라 사람까지 돕기보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잘하자는 생각이 그때는 더 컸습니다. 젊었을 적 아무튼 소개팅을 나갔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월드비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편도 나를 우러러 보는 뭐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호프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민증을 위조하고 속여서 자기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가게가 영업정지 위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 단체에 닭을 한 달에 10마리 정도씩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경찰에 하니 원래는 100% 영업정지인데 벌금으로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의도하고 한 행동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전설에 따르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사 온 한 젊은이가 이 전설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샘물을 마시고 자신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복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작은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낡은 담장을 고치며 마을의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젊은이는 다시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샘물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행한 작은 선행들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선행들이 어떻게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선행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도 작은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선행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선함이라는 것을 그는 샘물로부터 얻은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소한 선행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바다로 흘러가듯 작은 선행도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 봄비가 조용히 대지를 적시듯 우리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씨앗 하나가 숲을 이루듯 사소한 선함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네 번째로 감사함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밖에 안 생깁니다. 불평하면 불행한 일만 생깁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항상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감사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한 지혜로운 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함이 어떻게 복을 불러들이는지 보여주기 위한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학자는 마을 광장에 큰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에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각 종이 조각에는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 감사의 표시로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찰하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주저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사하는 것들을 종이 조각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풍성한 수확, 마을의 평화 등 다양한 감사의 메시지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각 메시지를 매달 때마다 그 사람은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무는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했고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실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메시지가 증가함에 따라 나무는 점점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 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모여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감사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그 넓음을 알듯 감사함을 알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듯 감사의 마음은 삶에서 희망을 키운다. 다섯 번째로 사고방식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 법률스님의 말씀에서 버스에서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는데 이는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 자기 외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감사한 일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이 사고 방식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긍정의 정원사라 불리는 나이 든 지혜로운 여성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정원에는 두 개의 화분이 있었는데 둘 다 같은 종류의 식물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두 화분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첫 번째 화분에는 매일 긍정적인 말을 하며 물을 주었습니다. 너는 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 너의 성장이 기대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화분에는 물만 주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첫 번째 화분의 식물은 눈에 띄게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반면 아무런 격려의 말도 듣지 못한 두 번째 화분의 식물은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 사람들은 긍정의 정원사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설명하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실험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도를 일으켰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의 정원사의 지혜와 그녀의 두 화분은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과 그것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잊지 못할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와 땅을 비추듯 긍정적인 생각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비춘다. 바람에 흔들리며 더 강해지는 나무처럼 도전 앞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물이 꾸준히 바위를 닳게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장애를 극복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운의 마법사라 불리는 현명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 앞에서 특별한 실험을 하나하나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말로 복을 불러드립니다를 주제로 한 화분에 좋은 말을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표정으로 복을 끌어당깁니다를 보여주기 위해 거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기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진다를 설명하기 위해 작은 친절한 행동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실험에서는 감사함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를 실천하기 위해 감사 일기를 쓰고 그것이 마음가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방식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를 주제로 한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명상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마지막 날, 운의 마법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마지막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앙 광장에 5개의 커다란 돌을 놓고 각 돌에는 앞서 진행한 실험들의 주제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각자의 돌을 하나씩 선택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돌을 선택한 후 운의 마법사는 매직 더스트를 돌들 위에 뿌리며 각자가 선택한 돌이 자신의 삶에서 운을 좋게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상상하게 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 말, 표정, 행동, 감사, 사고방식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운의 마법사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운을 스스로 좋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마법 같은 변화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고 강화함으로써 가능했으며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운을 좋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삶에 더 많은 기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돌아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운이 좋아지는 방법 5가지. 행복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의 행동, 말,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찾으라.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같다. 선한 행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한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면의 평화가 바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돕는 데에서 온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서 온다.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예전에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무역을 하는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교회에 전 재산을 기부하면 운이 좋아지는 시스템이었는데 서점을 노려서 돈은 예금해 놓고 전 재산 10원을 만들고 계속 기부해서 운이 최고로 좋아져서 폭풍우도 안 만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계속해서 선행을 쌓으면 나에게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베풀게 되면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베푸는 과정에서 좋은 일이 생길 확률도 있습니다. 은혜 갚은 새의 이야기처럼요. 세상은 주게 되면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로 복을 불러드립니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힘들게 자라서 성공하고 싶어서 온갖 성공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중 시크릿이라는 책이 제일 인상 깊었고 그 책들에서 말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이루어진다입니다. 말과 생각의 힘은 무섭습니다. 따라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만 생기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하세요. 한 마을에 말의 힘을 시험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로 복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독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의 중앙 광장에 큰 화분 2개를 놓았습니다. 각 화분에는 똑같은 종류의 꽃씨앗을 심었지만 그는 한 화분에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하나에는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긍정적인 말을 듣는 화분에 너는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된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반면 다른 화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나 가끔 넌 잘 자라지 못할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화분의 꽃은 눈에 띄게 잘 자라고 풍성한 꽃을 피웠습니다. 반면 무시받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은 화분의 꽃은 시들고 성장이 더디었습니다. 이 실험은 마을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말의 힘과 긍정적인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가혹한 말은 여름의 열기를 더한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봄날의 꽃처럼 마음을 화사하게 만든다.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날아가지만 그 울림은 계곡을 메우는 메아리처럼 깊게 남는다. 두 번째로 표정으로 복을 끌어당깁니다입니다. 항상 밝고 좋은 표정을 하세요. 찡그리고 어두운 표정을 하면 오던 복도 달아납니다. 요새 집안 정리한다고 당근 마켓을 하는데요. 판매글을 올렸는데 분명히 상태와 거래 장소를 적어 놓았는데 다른 곳으로 와줄 수 없냐? 해서 그 부탁도 들어줬고 하는데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진상이구나 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쿨거래를 해주면 속으로 물품 하나를 더 끼워주려고 했는데 맘을 찡그리게 하니 오던 복도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표정의 힘을 믿는 현명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미소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독특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중앙에 큰 거울을 세우고 하루 종일 거기 서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사람들은 노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저절로 마음이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실험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소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미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소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 친절해졌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이웃 마을 사람들도 이 변화를 느끼고 마을을 방문해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노인의 실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미소 하나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을 몰아내듯 미소는 마음의 어둠을 밝혀준다. 봄바람이 꽃을 피우듯 따뜻한 미소는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물에 비친 달처럼 진실된 미소는 내면의 평화를 반영한다. 세 번째로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진다입니다. 은혜 갚은 새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좋은 마음으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 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만두게 된 계기는 그 나라 사람이 해적이 되는 것을 보고 약간 해적을 육성한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만두긴 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해적이 안 되겠지만 남의 나라 사람까지 돕기보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잘하자는 생각이 그때는 더 컸습니다. 젊었을 적 아무튼 소개팅을 나갔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월드비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편도 나를 우러러 보는 뭐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호프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민증을 위조하고 속여서 자기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가게가 영업정지 위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 단체에 닭을 한 달에 10마리 정도씩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경찰에 하니 원래는 100% 영업정지인데 벌금으로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의도하고 한 행동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전설에 따르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사 온 한 젊은이가 이 전설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샘물을 마시고 자신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복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작은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낡은 담장을 고치며 마을의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젊은이는 다시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샘물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행한 작은 선행들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선행들이 어떻게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선행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도 작은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선행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선함이라는 것을, 그는 샘물로부터 얻은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소한 선행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바다로 흘러가듯 작은 선행도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 봄비가 조용히 대지를 적시듯 우리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씨앗 하나가 숲을 이루듯 사소한 선함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네 번째로 감사함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밖에 안 생깁니다. 불평하면 불행한 일만 생깁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항상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감사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한 지혜로운 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함이 어떻게 복을 불러들이는지 보여주기 위한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학자는 마을 광장에 큰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에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각 종이 조각에는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 감사의 표시로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찰하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주저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사하는 것들을 종이 조각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풍성한 수확, 마을의 평화 등 다양한 감사의 메시지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각 메시지를 매달 때마다 그 사람은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무는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했고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실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메시지가 증가함에 따라 나무는 점점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 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모여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감사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그 넓음을 알듯 감사함을 알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듯 감사의 마음은 삶에서 희망을 키운다. 다섯 번째로 사고방식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 법유스님의 말씀에서 버스에서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는데 이는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 자기 외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감사한 일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이 사고 방식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긍정의 정원사라 불리는 나이 든 지혜로운 여성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정원에는 두 개의 화분이 있었는데 둘 다 같은 종류의 식물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두 화분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첫 번째 화분에는 매일 긍정적인 말을 하며 물을 주었습니다. 너는 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 너의 성장이 기대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화분에는 물만 주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첫 번째 화분의 식물은 눈에 띄게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반면 아무런 격려의 말도 듣지 못한 두 번째 화분의 식물은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 사람들은 긍정의 정원사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설명하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실험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도를 일으켰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의 정원사의 지혜와 그녀의 두 화분은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과 그것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잊지 못할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와 땅을 비추듯 긍정적인 생각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비춘다. 바람에 흔들리며 더 강해지는 나무처럼 도전 앞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물이 꾸준히 바위를 닳게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장애를 극복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운의 마법사라 불리는 현명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 앞에서 특별한 실험을 하나하나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말로 복을 불러드립니다를 주제로 한 화분에 좋은 말을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표정으로 복을 끌어당깁니다를 보여주기 위해 거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기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사소한 행동이 복으로 이어진다를 설명하기 위해 작은 친절한 행동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실험에서는 감사함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를 실천하기 위해 감사 일기를 쓰고 그것이 마음가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방식으로 복을 불러드립니다를 주제로 한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명상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마지막 날, 운의 마법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마지막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앙 광장에 5개의 커다란 돌을 놓고 각 돌에는 앞서 진행한 실험들의 주제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각자의 돌을 하나씩 선택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돌을 선택한 후 운의 마법사는 매직 더스트를 돌들 위에 뿌리며 각자가 선택한 돌이 자신의 삶에서 운을 좋게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상상하게 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 말, 표정, 행동, 감사, 사고방식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운의 마법사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운을 스스로 좋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마법 같은 변화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고 강화함으로써 가능했으며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운을 좋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삶에 더 많은 기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돌아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